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부모님의 몰상식한 행동에 연을 끊어버린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2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8년 차 된 주부입니다. 현재 아이는 하나 키우고 있으며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애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취업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네요. 현재 시댁과 저는 무척 사이가 좋지 않아 명절이고 생신이고 시댁에 발 끊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연을 끊고 사는지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연을 끊고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본인 부모이니 연을 끊을 수는 없고 저만 안 보고 삽니다. 힘들게 시댁에 가서 일 안 해도 되고 챙길 필요 없으니 저는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남편만 시댁에 갑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시댁에 가자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모들이 파렴치한 걸 잘 알고 있는지라 양심이 있는 남편은 절대 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결혼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은 어찌어찌 마련했지만 혼수 같은 거 좋은 걸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눈치 많이 봤습니다. 거지 같은 꼴 봐가면서까지 내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결혼 날짜도 다 잡았고 모에 홀린 것처럼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남편과도 결혼할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보면 저렇게 살아왔으니 돈을 모았나 싶기도 했고요. 욕심도 많고 식탐도 많으십니다. 그런 반면 남편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 정도까지 인성이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혼집이 시댁 근처가 아니었고 거리가 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집 구하는데 돈을 못 보태는 상황이라 집도 전세가 아닌 반월세로 구해주었습니다. 많이 보태주지도 않았고 대출 받았고요. 제가 일을 빨리 나가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혼하고 어찌나 시댁에 불러대던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퇴근하면 불렀습니다. 식성은 어찌나 좋은지 맛있는 거 있으면 한번 먹어보라는 소리 없이 요리에 머리를 쳐박고 본인들 입에 들어가기 바쁜 사람들이세요. 처음 시댁 가서 그런 모습 보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꽃게철이 와서 넉넉하게 사서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한번 먹어보라는 소리 없이 본인들만 둘러앉아 먹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진작 알아보고 끝냈어야 했는데 제 평생 한으로 남는 것 같네요. 그때 끝냈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시댁 눈치를 보며 살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 그나마 사람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백없는 친정이라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살아왔지만 아들을 낳으니 시아버지가 그나마 산후조리원 비용이랑 이것저것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낳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정집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암에 걸렸는데 재발을 하게 되었고 병원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하필 보험도 들어놓지 않으셨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술을 한 차례 받으셨고 집도 팔아서 수술 비용으로 쓰고 진짜 친정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도 처음부터 상황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고 나니 가족 모두 고통만 남게 되더라고요. 제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과거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을 물어주게 되면서 집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병환과 겹쳐 집이 정말 힘들어졌었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결혼해 남편에게는 사랑받지만 시댁에서도 고운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았으니 더 힘들었었고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 집을 구해줘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시댁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시댁 지하방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그쪽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소리 듣는데 감사하긴 했지만 굉장히 비참하기도 했고 불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친정 부모님까지 시댁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니 제가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지방에 있는 공단 단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동생 걱정은 안 해도 됐지만 얼마 되지도 않은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기란 사실 터무니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으며 저희 부모님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시댁 지하방에 들어갔고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이때부터 잘못 꼬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신 상태였고 저희 엄마만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일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달이 생활비 드리고는 있었지만 이사 가고 나서는 조금 더 보태드리게 되었었고요. 남편이랑 같이 의논해서요. 시댁에는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을 드리고 다달이 25만원씩 월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건물 청소하는 일을 나가셨고 그래도 엄마가 일을 다니시니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시댁에 갔는데 주차를 하고 대문을 들어서니 시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더라고요. 뭔가 싶어 계단 위를 올려다보니 한쪽으로 쭈그려 앉아 계단을 문지르고 있는 저희 친정 엄마가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저는 너무 놀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 계단 청소를 왜 해? 어머 현숙이 왔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엄마가 지금 여기 청소를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계단에 흙대가 껴서 내가 청소 좀 하는 거야. 어여 집에 들어가. 저는 친정 엄마가 쭈그려 앉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왜 시댁 올라가는 계단을 저희 엄마가 청소를 하는지 설마 시부모님이 하라고 한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 사이 주차하고 남편과 아들이 왔고 남편 또한 청소하고 있는 장모님을 보니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때가 12월이라 날씨도 추웠는데 고무장갑 하나 끼고 수세미로 계단을 문지르고 있으니 진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왜 청소를 하세요? 당장 장갑 저 주시고 들어가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시댁이 아닌 지하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무척 궁금했기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아유, 아니야. 엄마가 그냥 한 거야. 너네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을 뻔했는데 이렇게라도 내가 해드려야 마음이 편하지. 장모님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추우신데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일단 친정 엄마는 좀 쉬라고 하시고 제일 꼭대기층인 시댁으로 올라갔고 현관문을 여니 곧바로 청소 벌써 끝냈어요?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는 소리가 현관까지 들려왔고 그 한마디만 들어봐도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예전에 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계단 청소를 시키시더니 이제 사돈한테까지 계단 청소를 시키시다니요. 저는 아무 소리 없이 거실로 갔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소리 듣고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한테 계단 청소 시켰어? 어머 너네 언제 왔어? 우리 아들 밥은 먹고 왔어? 아유 우리 손자 왔어? 엄마 말해보라니까. 엄마가 장모님한테 시켰냐고. 아니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한다고 하시니까 하라고 한 거지. 아유 설마 내가 먼저 시켰겠니? 저는 시어머니 말에 진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친정집 도와준 건 알겠지만 청소까지 시키다니요. 아무리 저희 엄마가 계단 청소를 한다고 했다지만 그걸 그냥 지켜만 봤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엄마한테 그런 걸 시키시면 어떡하세요? 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말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다 되어 갈 때쯤 시아버지께서 집에 오셨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저희 친정 엄마도 같이 식사를 하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부엌에 들어와
반찬을 꺼내시는 저희 친정 엄마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조용히 엄마, 혹시 어머니네 와서 집안일도 하고 그래?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네 반찬이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막 꺼내? 아니, 가끔 올라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니까 알지. 왜 또 그래? 그러나 반찬을 보고 맛을 보니 누가 봐도 저희 친정 엄마 솜씨였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저희 엄마를 보니 마음이 아팠고 당장이라도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 집으로 모실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도 곧 태어나면 저희 집에서 지내기는 비좁기도 했고 엄마 일 다니는 곳이랑도 멀고 아빠 병원이랑도 멀고요. 그래도 그냥 저희 집으로 모실 걸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갔고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힘들겠지만 아빠는 요양원으로 모시고 엄마는 찜질방에서 숙식 제공되는 곳을 알아봐서 생활하는 게 어떨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봤더니 다른 말은 안 하시고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금전적으로는 좀 빠듯하긴 하겠지만 엄마도 찜질방에서 일하면 돈도 더 벌고 하니 될 것 같다면서요. 아빠도 태어나셨는데 엄마가 더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불편하긴 하겠지만 집도 없이 찜질방에서 지낸다고 하니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좀만 더 있으면 동생도 적게나마 모은 돈이랑 해서 작은 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가시게 되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 얼굴도 볼 겸 시아버지도 혼자 계시니 남편과 함께 금요일 일찍 퇴근을 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다시는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하방에 들어서니 아빠가 누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니 거실에 텔레비전은 켜져 있고 안방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가 보니 진짜 황당하게 저희 엄마께서 시아버지 다리를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누워 계시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놀라서 장모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시더니 어쩐 일이냐면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왜 아버님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거냐고. 아니 사돈이 다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걸 왜 엄마가 하냐고. 혹시 아버님이 시키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본인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사돈한테 다리 주무르는 걸 시킬까요? 아버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사돈한테 그딴 걸 시켜요? 다리가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왜 그런 일을 저희 엄마를 시키냐고요. 엄마, 당장 일어나.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미쳤냐면서요. 진짜 미친 거죠.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시아버지 대가리를 한 대 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와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모든 사실을 말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반찬이며 빨래랑 집안일 청소도 모두 엄마에게 시키고 시아버지 다리까지 주무르면서 지냈다고요. 엄마도 처음에는 미안하고 고마워서 집안일 다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부탁에 엄마도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시댁에서 따로 나와 산다는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마음도 착하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시댁에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요. 시어머니 오시는 날 남편과 연차를 내고 시댁에 찾아갔고 기가 차게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나 당당했고 월세도 조금밖에 안 받는데 반찬 같은 건 같이 해먹고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화가 너무 났고 남편 역시 저처럼 분노를 했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게 얘기했더라면 그 정도로 화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하는 시부모님을 보니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월세도 집구리만큼만 주는데 집안일 그 정도는 해야 상부상조 하는 거 아니냐는 개떡 같은 말도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 시댁 옥상으로 올라가 장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죄다 때려 부셨습니다. 뒤쫓아온 시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며 저를 말렸지만 남편이 시부모님을 말리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시킨 거 남편이 다 봐왔었고 본인 부모들의 인성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이기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고 실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이후 시부모님 얼굴 절대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친정은 엄마 뜻대로 아빠는 요양원에 모셨지만 반년 정도 있다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현재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십니다. 그 사이 저희는 이사도 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시댁에 가긴 하지만 잠은 절대 안 자고 옵니다. 저는 정말 완전 시댁이랑 연을 끊어버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었고요.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시부모님들 생각하면 악마같이 느껴지고 저와 저희 친정을 거지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돈을 식모처럼 부렸던 인간 쓰레기 같은 그 인간들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나네요. 다 제가 못나서 벌어진 일만 같아 엄마에게는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네요. 평생 살면서 효도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제가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해서 두서 없이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에 나온 이름은 모두 가명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